형님 댁 아드님은 서울대 갔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명절날 저녁 시댁 거실에 앉은 올케 이지은의 목소리가 유독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니 애들도 잘 크는 거지.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제 마음을 덮어주길 바라면서요. 저는 김서연 올해 42입니다. 간호사로 10년을 일했고 결혼 후엔 남편 사업을 도우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저는 늘 투명 인간 같았어요. 특히 올케 이지은 앞에서는요. 그녀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대학 시절 미스 캠퍼스 출신의 화려한 외모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죠. 서연아, 너도 좀 배워. 지은이 보면 얼마나 단정한지 몰라. 시어머니의 말이 설거지하는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내려다봤어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손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죠. 이지은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칭찬, 신우이의 맞장구까지. 언니, 설거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싱크대로 향하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를 꺼내 마시더니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 드릴게요.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이지은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그렇게 부족해 보여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죠. 서연아, 넌 착하긴 한데 좀 평범해. 지은이처럼 눈에 띄는 뭔가가 없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창 밖 어둠 속으로 눈물이 흘렀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2의 제 얼굴엔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일과 가사를 병행하며 지쳐온 세월의 흔적이었죠. 이지은은 어떨까요? 37인데도 피부가 환하고 늘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차려입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중학생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아이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엄마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늦게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인정받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 때마다 이지은을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어디 가도 빛이 나. 애 아빠가 사업 잘 돼서 그런지 여유도 있고. 반면 저에 대해선 늘 이런 식이었죠. 큰 며느리는 참 성실하긴 한데 뭐랄까. 그냥 그래. 그냥 그래라는 말이 제겐 가장 아팠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이지은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하나 사세요. 언니 나이면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 이런 거 잘 안 어울려. 사실 살 형편이 안 됐지만 그렇게 말할 순 없었죠. 남편 사업이 요즘 어려워져서 저축도 다 깨먹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묘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한 게요. 부러움, 질투, 그리고 분함.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남편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서연아, 네가 좀 더 똑똑하게 살면 안 되겠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 보면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 돈도 잘 모으고. 너는 뭐하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시어머니는 모르셨으니까요. 명절 준비를 할 때도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지은은 여유롭게 나타나 과일만 좀 깎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지은에게만 고맙다고 하셨죠. 지은아, 고생했어. 우리 예쁜 지은이가 와주니 든든하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투명해져 갔고 이지은은 점점 더 빛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모든 관심은 이지은에게 쏠렸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여보,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조금만 더 버텨줘. 남편의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박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빚만 늘어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병원에서 일했지만 구멍난독에 물 붓기였죠. 남편의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인터넷 쇼핑몰, 프랜차이즈. 손대는 것마다 망했어요. 저는 퇴직금까지 털어 남편을 도왔습니다. 이번만 도와줘. 마지막이야.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통장엔 10만 원도 남지 않았고 아들 학원비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핸드폰에 저녁 8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더 확인했어요. 수십 개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정한 말투, 애칭, 만나는 약속들. 당신 이게 뭐예요?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말했죠. 그래, 다른 여자 만나. 넌 날 이해해준 적이 없잖아. 맨날 돈 타령에 잔소리뿐이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가 너무 평범해서 지루했어.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난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이에요. 당신 빚 갚느라 제 노후 자금까지 다 썼는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들만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은 없었지만 그 집에 하루라도 더 있을 순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네는 형편이 어려워 신세질 수 없었어요. 결국 월세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시댁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연아, 이혼한다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니?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끊지 않으셨습니다. 지은이 좀 봐. 남편 잘 섬기고 알뜰하게 사는데. 너는 뭐니? 이 나이 효녀라니. 이혼요. 그 단어가 제 정체성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렸어요. 저 집 아줌마 이혼했대. 남편이 바람 피웠다던데.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 앞에서였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중학생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병원 일은 계속했지만 수입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들 학원비, 생활비, 월세.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어느 날 길에서 이지은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죠. 저를 보자 잠깐 머뭇거리더니 다가왔어요. 언니 소식 들었어요. 많이 힘들죠? 위로의 말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언니, 돈 필요하면 말해요. 좀 도와드릴게요. 이지은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이지은은 5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냥 받아요. 언니 형편 알잖아요. 그 순간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2의 이혼녀. 빚더미에 앉은 싱글맘. 아들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게 없었어요. 라면을 끓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병원 일 외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월세 원룸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순 없다고요. 저는 병원 일을 줄이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서빙, 카페, 설거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카페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재과 교육 공고를 봤어요.
제과기능사 자격증 과정 모집.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고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등록금 120만 원을 아껴 모았습니다. 3개월 만에요. 제 나이가 42인데 해볼 만할까요? 학원 상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등록했습니다. 새벽 5시 수업이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 반죽을 만질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제 손 안에서 부드럽게 뭉쳐졌어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세상이 저를 이혼녀로 낙인 찍어도 여기선 그냥 빵을 굽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서연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강사님이셨던 정밀한 제빵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분이었는데 제겐 은인이었어요. 이 길로 가세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그 격려가 제겐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낮엔 병원 일, 저녁엔 식당 서빙, 새벽엔 제빵 학원.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엄마는 강해. 자격증 시험날 손이 떨렸습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다시 도전할 돈도 시간도 없는데.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반죽을 치대고 성형하고 굽는 모든 과정에 혼을 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아들이 안겨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42에 딴 제과기능사 자격증.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겐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요? 정밀한 선생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제빵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고 진열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만든 빵을 손님들이 사가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이 빵 정말 맛있어요. 손님의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싹 가셨죠. 정밀한 선생님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연 씨, 손끝에서 마음이 보여요. 정성을 다해 만든 빵은 달라요. 선생님은 빵의 진심이었고 그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든 돈을 아껴 모았어요. 꿈이 생겼거든요. 제 가게를 여는 거였습니다. 아들도 응원해 줬어요. 엄마 우리 꼭 가게 내자. 드디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꿈의 공간이었어요. 서연 베이커리. 간판을 달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혼 후 4년 만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빵을 구웠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을 담았죠. 그러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빵 진짜 맛있어요. 점점 손님이 늘었습니다. 줄을 서서 빵을 사가는 날도 생겼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이혼녀로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사업가가 된 거예요. 엄마 대단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대형 행사 케이터링 들어왔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의학 심포지엄. 300명 규모의 큰 행사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메뉴를 짰습니다. 샌드위치, 미니 타르트, 마들렌, 스콘. 정성껏 준비했어요. 직원들과 밤새 구웠습니다. 행사 당일 새벽같이 출발했습니다. 호텔 컨퍼런스 홀에 도착해 테이블을 세팅했어요. 빵들을 예쁘게 진열하고 커피 머신을 준비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참석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와, 빵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어디 베이커리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뿌듯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이지은. 올케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6년 만이었습니다. 이지은은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가에 주름, 입꼬리에 피곤함. 이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피식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말 걸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죠. 하지만 그녀는 다가왔습니다. 언니, 여기서 이런 일 하시네요? 이지은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인생 참 기구하다.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언니 힘들죠? 이지은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이런 일까지 하시니 정말 대단하세요. 언니, 이거라도 쓰세요. 이지은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려 했어요. 팁이에요. 서빙하시는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필요 없어.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더 크게 말했어요. 언니,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요. 형편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냥 받으세요. 그녀는 계속 돈을 내밀며 사람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던 날들, 이지은의 우월한 시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씨 괜찮다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6년 만에 다시 만난 이지은 앞에서 저는 여전히 초라한 서빙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서현 베이커리 사장님 아니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는데요. 남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제가 그 동네 살거든요. 사장님 빵 정말 맛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매일 사러 가요. 서현 베이커리요? 다른 사람도 끼어들었습니다. 아, 거기 유명하죠. 예약 안 하면 못 사는데 사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맞아요. 거기 빵 정말 대단해요.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가 사장이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응, 내 가게야. 서현 베이커리. 요즘 꽤 잘 돼. 이지은은 아까 제 손에 쥐어주려던 10,000원짜리를 어색하게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와, 이 빵들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 가게에서 새벽에 구워왔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큰 행사 케이터링까지 하시고. 칭찬이 이어졌죠. 이지은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전 언니가 그냥 서빙 아르바이트 하시는 줄. 말끝을 흐리는 그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따뜻한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남편 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오늘 심포지엄의 주요 연사.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와서 빵 트레이를 들어줬어요. 다들 빵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역시 내 와이프 솜씨지. 이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저와 도연을 번갈아 봤어요. 언니가 교수님 부인이세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저분이 최 교수님 부인이셨어? 네, 제 아내입니다.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6년 전부터 제빵을 시작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바쁜데 이 행사 케이터링 맡아줬죠.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최 교수님 부인분이 그 유명한 서현 베이커리 사장님이셨군요. 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 빵 사러 매일 가는데 예약 안 하면 못 산다고 난리예요. 맞아요. 저도 줄 서서 산 적 있어요. 이지은은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제 손에 쥐어주려던 10,000원짜리 지폐가 자꾸 생각났을 거예요. 서빙 아줌마로 무시하며 팁
팁을 주려던 그 순간이요. 전 언니가 혼자 힘들게 사시는 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씨, 오랜만이네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이가 과거에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 있죠. 전 제 아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이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언니. 이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어디 갔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가방을 꼭 쥔 채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 그랬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었던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걸요. 도연과는 3년 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 베이커리에 단골로 오던 그였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죠. 빵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전 이혼한 사람이에요. 고등학생 아들도 있고요. 사귀기 전에 솔직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연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재호는 신중했습니다. 아들 생각도 해야 했고 제 마음도 확신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기다려줬어요. 아들도 만나고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엄마 이분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1년 전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시댁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제 인생은 이제 저와 제 가족의 것이었으니까요. 도연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서현 씨가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다들 빵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덕분에 좋은 홍보도 됐네.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6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이혼 통지서를 받고 짐을 싸던 날. 시댁에서 이 나이에 이혼녀란이라던 말. 이지은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5만 원을 건네던 순간. 그리고 오늘 10,000원을 쥐어주려던 그 장면. 여보, 뭐 생각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 정말 그랬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48배의 제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 스스로를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죠. 지은이는 어디서든 빛이 나잖니.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빛나는 건 화려한 외모나 남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자신을 믿는 용기, 그게 진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나는 사람은 바로 저 김서연이었어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행사 잘 됐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잘 됐어. 엄마 빵 다들 맛있다고 했어. 아들도 웃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겠죠. 베이커리 운영도 힘들고 새 가족과의 적응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바닥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별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기에 지금의 저는 더 단단하고 빛났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거죠. 진짜 빛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